다음은 증발기입니다. 증발기는 팽창배합을 통과한 저온 조합의 냉매와 피냉각 물체 간 열교환을 통해 냉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증발기라고 하고요. 냉매는 냉각 작용을 통해 열을 흡수하여 고온고압의 냉매 가스로 상변화를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핀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를 통해 이제 냉매가 들어가게 되고 호일을 통해서 여기 순환하다가 다시 나가게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팬이 존재를 해서 바람을 불어주고 이를 통해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는 찬바람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증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VAC이라고 히팅, 벤틸레이션 앤 에어 컨디션의 줄임말입니다. 저희가 크게 지금 저희가 쿨링이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쿨링도 이 HVAC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랙은 컴퓨터룸 에어 컨디셔닝을 크랙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산실에 들어가는 항온항습기를 크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주로 여기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는데 크라라고, 얘는 이제 그러니까 냉수 칠드워터가 들어오게 돼서 코일과 팬만 있는 형태의 장비를 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공냉식, 냉수식, 순냉식 세 가지 타입의 쿨링 제품들이 있고요. 공냉식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사이클을 가지며 냉매가 직접 공기를 통해서 팽창하는 시스템을 공냉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순냉식 같은 경우는 냉각탑 또는 드라이쿨러를 통해서 물을 통해 냉매가 열교환하는 것을 순냉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냉수식 같은 경우는 냉동기에서 칠드워터를 공급을 받는 타입을 냉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냉동기에서 공급되는 차가운 냉수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냉수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매 같은 경우는 저온의 물체에서 열을 빼앗아 고온의 물체에 운반해주는 모든 매체들을 냉매라고 부르게 되고요. 물, 암모니아, 냉매가스, 프레온가스 등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열 교환하고 뺏어오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모두 냉매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하시면서 공조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쉬레라고 미국 냉동 공조 학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소셜티 오브 히팅, 리프리저레이팅 앤 에어 컨디셔닝 엔지니어스의 줄인 의미로 저희 데이터 센터의 쿨링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잡아주는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구온도, 습구온도입니다. 건구온도는 드라이벌브, 웹벌브라고 두 개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구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방송에서 날씨 설명할 때 오늘은 30도입니다. 32도입니다라고 할 때 그 온도를 저희가 건구온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습구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구 온도가 아닌 이제 온도계에다가 온도를 측정하는 벌브에다 이제 젖은 헝겊을 묻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헝겊이 묻어 있는 젖은 물이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그 떨어지는 온도를 습구 온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은 절대 습도, 상대 습도입니다.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상대 습도 를 얘기를 하고요. 이게 얼마만큼의 그 온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공기 중에 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상대 습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슬점은 듀포인트라고 대기 속의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가 포화되어 그 수증기의 일부가 물로 옮겨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 듀포인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차가운 얼음이 든 컵을 대기 중에 두게 되면은 컵 주변에 많이 이제 물기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그 물기가 생기는 그 포인트를 이슬점 듀 포인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비열은 어떤 단위 질량 1g의 물질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을 비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COP, 시스템의 성능 계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COP 같은 경우는 냉방 능력의 압축기 소요 동력을 나누는 값을 COP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COP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효율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방 능력이 100kW를 낸다고 했을 때 압축기 소요 동력이 1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적은 소요 동력으로 냉방 능력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거는 1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일하게 100kW를 내고 있는데 압축기가 소요 동력이 100kW로 동작을 한다면 얘는 1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10kW로 동작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COP가 높으면 높을수록 냉각 효율이 좋다라고 효율적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R은 전체 기기에 대한 에너지 입력에 대한 에너지 출력 값을 나타낸 걸로 이거 역시 이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단위인 걸로 ER도 역시 크면 클수록 효율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멸과 회열인데요. 자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 변화만으로 소비되는 열 에너지를 자멸이라고 하고요. 현열 같은 경우는 상태의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량을 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쿨링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타입은 크게 다이렉트 익스펜션 타입과 칠드 워터 타입, DX 타입과 CW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칠드 워터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냉수식 타입을 칠드 워터 타입, CW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X 타입은 공냉식과 순냉식이 이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냉식, 순냉식.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을 설명드리면은 트윈쿨 타입과 에너지 세이빙 타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트윈쿨 타입 같은 경우도 역시 공냉식과 순냉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윈쿨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가 있어서 인도 실내기가 있어서 공냉식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에어컨과 같이 실내기에서 실외기로 냉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하는 형태인데 여기에 추가로 냉동기가 이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 냉수를 다시 공급하고 이를 통해서 다시 동작하는 것들을 트윈 타입의 쿨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행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외기가 아닌 물로 타입은 냉각탑이나 주로 드라이쿨러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역시나 기본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지만 드라이쿨러나 냉각탑이 동작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냉동기에서 냉수를 공급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세이빙 같은 경우는 보신 트윈쿨과 비슷하긴 하나 조금 다른 경우가 실내기가 존재를 하고 드라이쿨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압축기가 존재를 하게 돼서 물이 순환을 하고 응축을 실내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프리쿨링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되면 여기 물은 응축기 열교환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코일로 들어가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열을 교환해서 실내에 찬 공기를 공급하게 되는 타입을
에너지 세이빙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윈쿨이랑 에너지 세이빙이 크게 다른 점은 트윈쿨 같은 경우는 냉동기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 공냉식이든 순행식이든 한 가지의 타입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에너지 세이빙 타입 같은 경우는 드라이 쿨러만 존재를 하고 내부에서 이제 실내기랑 같이 호환을 해서 동작을 한다는 게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천천히 보시게 되면은 공냉식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압축기가 있어서 압축하고 실외기로 보내서 여기서 응축 과정을 통하고 다시 들어와서 팽창, 증발을 해서 이제 계속 사이클이 순환하게 되는 타입이고요. 워터쿨드 순행식 같은 경우는 압축기가 존재를 하고 압축기 내에 이게 열교환기가 따로 내부에 존재하게 돼서 여기에 드라이 쿨러나 냉각탑에 의해서 이제 물만 순환을 하게 되고요. 물이 순환하면서 이제 열교환기로 들어와서 여기 실내기 내부에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까지 모두 하는 것을 냉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순행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수식 같은 경우는 냉동기에서 이제 냉수를 공급받아 직접적으로 증발기 코일로 들어갔다 다시 나가면서 팬을 통해서 이제 열교환을 해서 찬 바람을 공급하는 게 칠드 워터 타입 냉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냉식에 대한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냉식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운영비가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기, 실외기 딱 하나의 모델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뭐 다른 별도의 설비가 필요 없이 배관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비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낮은 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압축기나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 개별 제어가 각각의 한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 제어가 용이하게 되나 또 반대로는 각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위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라는 게 꼭 장점이긴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또 역시 관리 포인트가 많아진다라는 게 공냉식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압축기가 존재하다 보니 실내 소음이 비교적 크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기, 실외기 간의 파이프 길이가 길어지면 효율이 떨어지고 길이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하나의 크랙 장비에 하나의 실외기 하나, 실내기 하나 각각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실외기를 위한 옥상 면적 설치하기 위한 옥상의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점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소형 전산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행식입니다. 순행식 같은 경우는 내부에 압축기 다음에 이제 열교환기가 존재해서 물이 흐르면서 열교환기에서 응축하는 과정을 순행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징으로는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이라는 게 이제 공냉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비가 공냉식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펌프, 밸브, 냉각수, 배관 같은 추가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개별 제어 및 개별 유지 보수가 동일하게 각각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용이하긴 하지만 통합 관리가 어렵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공냉식 시스템보다 냉각 효율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에 의해서 열교환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내부에 이제 실내에 압축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음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냉식과는 다르게 이제 드라이 쿨러나 냉각탑에 의해서 이제 펌프를 통해 이제 물을 공급시키기 때문에 배관 길이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게 또 다른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물을 계속 순환시키다 보니
겨울철에는 동파 방지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동파 방지를 위해서 이제 여기 내부 이제 물에 글리콜을 첨가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이제 동파를 방지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또는 중형 증산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냉수식입니다. 냉수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별도의 칠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냉동기라는 큰 제품이 필요하다 보니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비가 앞에 말씀드렸던 공냉식이나 순행식보다는 운영비가 확실히 적다라는 게 큰 특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로 이제 열교환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높고 냉동기 하나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장비들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포인트가 칠러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 사실 이 크라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코일과 팬이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공냉식이나 순행식보다는 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냉동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 압축기가 없이 냉수만 계속 흐르고 팬만 가동하다 보니 실내 소음이 낮다라는 게 앞에 두 타입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이제 배관을 설치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타입이다 보니까 배관 길이에 대한 제약이 없으나 별도의 이제 냉수 펌프 키트나 설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냉수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대형 전산실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